2026년 제16회 산업안전지도사 3차 면접시험 실전기출 2일차 5교시입니다. 2일차 마지막 교시로 실제 시험지 순서 그대로 새 문항을 제시하고 모범 답안을 해설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은 해체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진동과 소음 공해 방지 대책입니다. 두 번째 문항은 철골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재해방지 설비의 종류입니다. 세 번째 문항은 터널 지보공을 조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인 표준안전작업지침 2권과 안전보건규칙이 한 교시에 함께 출제된 것이 이번 교시의 특징입니다. 그럼 1번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해체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진동과 소음 공해 방지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해체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진동과 소음 공해 방지 대책을 답변하겠습니다. 근거는 해체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제22조 소음 및 진동입니다. 이 조문은 해체공사의 공법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의 특성을 파악하여 다음 각 호의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준수사항은 모두 5가지입니다. 5가지는 장비의 소음과 진동 기준 처리에서 시작해 전도공법과 철엠머 공법의 발생원 저감, 해체 부재의 파쇄 위치 조정, 마지막으로 인접건물 보호를 위한 방음과 방진 가시설로 이어집니다. 발생원을 줄이고 전파 경로를 차단한다는 소음과 진동 대책의 일반 원리가 조문 순서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함께 밝히면 좋습니다.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순서대로 답변하겠습니다. 제1호는 공기압축기 등은 적당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장비의 소음 진동 기준은 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체 현장의 소음원은 해체 작업 그 자체뿐 아니라 상시 가동되는 동력 설비이므로 설치 위치의 선정과 법정 기준의 준수를 첫 번째 준수사항으로 정한 것입니다. 조치가 2가지입니다. 하나는 공기압축기 등을 적당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장비의 소음과 진동 기준을 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적당한 장소를 판단하는 기준은 인접주거와 민원 대상으로부터의 이격, 방음벽 안쪽 배치, 반사면을 피한 배치 등 전파 경로를 고려한 위치 선정이며 관계법으로는 소음-진동관리법의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생활소음 진동 규제 기준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2호는 전도공법의 경우 전도물 규모를 작게 하여 중량을 최소화하며 전도 대상물의 높이도 되도록 작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공법은 부재를 넘어뜨려 집안에 충돌시키는 방식이므로 충돌 에너지가 그대로 집안 진동과 충격소음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조치가 2가지입니다. 전도물의 중량을 최소화하는 것과 전도 대상물의 높이를 되도록 작게 하는 것이며 하나만 답하면 감점됩니다. 충돌 에너지는 중량과 낙하 높이의 곱에 비례하므로 두 인자를 함께 줄여야 진동이 실효적으로 감소하며 중량과 높이를 줄인다는 것은 곧 한 번에 넘어뜨리는 단위를 잘게 나누어 여러 번 시행한다는 뜻입니다. 제3호는 철햄머 공법의 경우 햄머의 중량과 낙하 높이를 가능한 한 낮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햄머 공법은 크레인의 매단 강구를 낙하시키거나 휘둘러 구조물을 타격하는 방식이어서 해체 공법 가운데 소음과 진동이 가장 큰 축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조치가 2가지로 햄머의 중량과 낙하 높이를 가능한 한 낮게 하는 것이며 제2호와 마찬가지로 중량과 높이라는 두 인자에 대응하는 구조입니다. 충격 에너지 자체를 줄이는 발생원 대책이므로 타격 횟수가 늘어 공기가 길어지는 상충 관계가 있으며 철햄머 공법은 강구의 이탈과 비산 위험도 크므로 주변 통제와 방호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4호는 현장 내에서는 대형 부재로 해체하며 장외에서 잘게 파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쇄는 타격 횟수가 많아 소음과 진동이 길게 지속되므로 소음원 자체를 인접 주민이 있는 현장 밖으로 옮겨 노출 시간과 강도를 함께 줄이는 전파 경로 대책입니다. 작업 분담이 핵심입니다. 현장 내에서는 대형 부재로 크게 잘라내는 데 그치고 잘게 부수는 파쇄는 장외에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현장 내 타격 횟수가 줄어드는 만큼 소음과 진동의 지속 시간이 짧아지고 분진 발생도 함께 감소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형 부재를 반출할 양중 장비와 운반로, 장외 파쇄장의 확보가 해체 작업 계획에 함께 반영되어야 합니다. 제5호는 인접 건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음,
방진 목적의 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네 가지가 발생원을 줄이는 대책이라면 제5호는 이미 발생한 소음과 진동이 인접 건물로 전달되는 경로를 차단하는 대책입니다. 목적이 방음과 방진 두 가지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소음만 답하고 진동을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가시설의 예로는 방음벽과 방음 패널, 비계 외부의 방음 시트, 진동 전달을 끊는 방진구와 완충제가 있으며 인접 건물이라는 수음점을 보호하는 규정이므로 착공 전 인접 건물 현황 조사와 사후 피해 확인이 함께 이루어져야 실효성이 확보됩니다. 2번 문제입니다. 철골공사 표준 안전 작업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재해 방지 설비의 종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철골공사 표준 안전 작업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재해 방지 설비의 종류를 답변하겠습니다. 근거는 철골공사 표준 안전 작업 지침 제16조 재해 방지 설비입니다. 이 조문은 철골공사 중 재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준수 사항은 모두 8가지입니다. 설비의 종류를 묻는 문항이므로 먼저 제1호가 인용하는 표일로 설비의 종류 전체를 제시하고 이어서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각 설비의 설치 기준과 수치를 채우는 순서로 답변하겠습니다. 표 1은 추락 방지 4가지 기능과 비례 낙하 및 비산 방지 3가지 기능으로 설비를 분류하고 있으며 제2호 이하는 이를 추락 방지와 낙하, 비례, 비산 방지, 화재 방지의 세 축으로 구체화합니다.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순서대로 답변하겠습니다. 제1호는 철골공사에 있어서는 용도, 사용 장소 및 조건에 따라 표 1의 재해 방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표 1은 기능과 용도, 사용 장소 조건, 그리고 설비의 3개 열로 구성되며 추락 방지 4가지와 비례 낙하 및 비산 방지 3가지, 모두 7가지 기능으로 설비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먼저 추락 방지입니다. 첫째, 높이 2m 이상의 장소로서 추락의 우려가 있는 작업에는 안전한 작업이 가능한 작업대로서 비계와 달비계, 수평 통로, 안전 난간대를 갖춥니다. 둘째, 작업대 설치가 어렵거나 계고부 주위로 난간 설치가 어려운 곳에는 추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추락 방지용 방망을 설치합니다. 셋째, 계고부 및 작업대의 끝에는 작업자의 행동을 제한하는 난간과 울타리를 설치합니다. 넷째, 안전한 작업대나 난간 설비를 할 수 없는 곳에는 작업자의 신체를 유지시키는 안전대 부착 설비와 안전대, 구명줄을 갖춥니다. 다음은 비례 낙하 및 비산 방지입니다. 첫째, 철골 건립과 볼트 체결 및 기타 상하 작업에서 위에서 낙하된 것을 막기 위해 방호 철망과 방호 울타리, 가설 앵커 설비를 설치합니다. 둘째, 볼트와 콘크리트 덩어리, 형틀재, 일반 자재, 먼지 등이 낙하 비산할 우려가 있는 작업에서는 제3자의 위해 방지를 위해 방호 철망과 방호 시트, 방호 울타리, 방호 선반, 안전망을 설치합니다. 셋째, 용접과 용단을 수반하는 작업에서는 불꽃의 비산 방지를 위해 성면포를 사용합니다. 제2호는 고소 작업에 따른 추락 방지를 위하여 추락 방지용 방망을 설치하도록 하고 작업자는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며 안전대 사용을 위해 미리 철골에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골공사는 발판이 없는 부재 위에서 이동하는 작업이므로 추락이 가장 큰 재해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설비가 3가지입니다. 추락 방지용 방망과 안전대, 그리고 안전대 부착 설비이며 3가지를 모두 답해야 완결됩니다. 핵심은 미리 철골에 부착 설비를 설치해 둔다는 표현입니다. 지상에서 기둥과 볼을 제작할 때 미리 설치해야 고소해서 안전대를 걸 곳이 생기며 방망은 떨어지는 사람을 받는 설비이고 안전대는 떨어지지 않게 붙잡는 설비여서 서로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제3호는 구명줄을 설치할 경우에는 한 가닥의 구명줄을 여러 명이 동시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구명줄은 마닐라 로우프 직경 16mm를 기준하여 설치하고 작업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명줄의 수치 채점 포인트는 마닐라 로우프 직경 16mm입니다. 한 가닥에 한 명이 원칙입니다. 여러 명이 동시에 사용하면 한 사람이 추락할 때 발생하는 충격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하중이 중첩되기 때문입니다. 조문이 작업 방법을 충분히 검토할 것을 함께 요구하고 있으므로 구명줄의 설치 위치와 이동 동선, 거리 지점의 변경 절차를 사전에 정해 두어야 합니다. 제4호는 낙하 비례 및 비산 방지 설비에 관한 규정으로 수치가 가장 많이 나오는 항목입니다. 낙하 비례 및 비산 방지 설비는
지상층에 철골 건립 개시 전에 설치하고 철골 건물의 높이가 지상 20m 이하일 때는 방호 선반을 1단 이상, 20m 이상인 경우에는 2단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치 방법은 건물 외부 비계 방호 시트에서 수평거리로 2m 이상 돌출하고 20도 이상의 각도를 유지시켜야 합니다. 설치 시기가 지상층에 철골 건립 개시 전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건립을 시작한 뒤에 설치하면 초기 공정의 낙하물을 막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수평거리와 각도를 함께 규정한 이유는 튀어나온 폭이 낙하물의 도달 범위를 덮고 경사각이 낙하물을 안쪽으로 되돌려 튕겨나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5호는 외부 비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공법을 채택한 경우에도 낙하비례 및 비산 방지 설비를 하여야 하며 철골보 등을 이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4호의 방호 선반이 외부 비계를 전제로 한 설비이므로 외부 비계가 없는 공법에서 방호가 비는 것을 막기 위한 보완 규정입니다. 핵심 어구는 채택한 경우에도라는 표현으로 외부 비계가 없다는 이유로 낙하비례와 비산 방지 설비를 생략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설치 방법으로 철골보 등을 이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건립 중인 철골 자체를 지지 구조로 삼게 됩니다. 무비계 공법에서는 방호가 누락되기 쉬우므로 건립 계획 단계에서 방호 설비의 지지 위치를 철골 상세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제6호는 화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곳에 불연 재료로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성면포로 주위를 덮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골 공사는 용접과 용단, 가스 절단 등 화기 작업이 상시 수반되고 불티가 아래층으로 떨어져 가연물에 착화하는 화재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조치가 두 가지로 예시되어 있습니다. 불연 재료로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과 성면포로 주위를 덮는 것이며 등의 조치라고 열려 있으므로 동등한 방호 수단도 포함됩니다. 고소 화기 작업의 불티는 수평으로 흩어지며 아래로 떨어짐으로 발생 지점을 둘러싸는 방식으로 비산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요지이며 제4호와 제5호가 물체의 낙하를 막는 설비라면 제6호는 재해 방지 설비 가운데 유일한 화재 방지 항목입니다. 제7호는 철골 건물 내부에 낙하비례 방지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3층 간격마다 수평으로 철망을 설치하여 작업자의 추락 방지 시설을 겸하도록 하되 기둥 주위에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골 건물은 슬래브가 타설되기 전까지 내부가 수직으로 뚫려 있어 낙하물과 사람이 그대로 지상까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수치 채점 포인트는 일반적으로 3층 간격마다 수평으로 철망을 설치한다는 점이며 하나의 설비가 낙하비례 방지 시설이면서 동시에 작업자의 추락 방지 시설을 겸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기둥 주위에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요건이 핵심 마감 조건입니다. 철망과 기둥 사이의 틈이 곧 낙하와 추락의 경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8호는 철골 건립 중 건립 위치까지 작업자가 안전하게 승강할 수 있는 사다리, 계단, 외부 비계, 승강용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기둥 제작 시 16mm 철근 등을 이용하여 30cm 이내의 간격, 30cm 이상의 폭으로 트랩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대 부착 설비 구조를 겸용하여야 합니다. 수치 채점 포인트는 기둥 승강 트랩의 16mm 철근과 30cm 이내의 간격, 30cm 이상의 폭입니다. 설치 시기가 기둥 제작 시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지상에서 기둥을 만들 때 트랩을 붙여 두어야 하며 세운 뒤에는 붙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트랩이 안전대 부착 설비 구조를 겸용하도록 하고 있어 오르내리는 동안에도 안전대를 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제2호와 연결됩니다. 3번 문제입니다. 터널 지보공을 조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터널 지보공을 조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을 답변하겠습니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64조 조립 또는 변경 시의 조치입니다. 사업주는 터널 지보공을 조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하며 조치사항은 모두 6가지입니다. 6가지는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호부터 제3호까지가 모든 터널 지보공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부재 배치와 기납, 침하 방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제4호가 강하치 지보공에 관한 5개 목, 제5호가 목재 지주식 지보공에 관한 4개 목으로 형식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호가 그 밖의 터널 지보공에 대한 출입구 부분 받침대 설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3단계 구조를 먼저 밝히면
6개 홀을 빠짐없이 답할 수 있습니다.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순서대로 답변하겠습니다. 제1호는 주제를 구성하는 한 세트의 부재는 동일 평면 내에 배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터널 지보공의 주제는 터널 단면을 따라 아치 모양으로 하중을 전달하는 부재이므로 한 벌을 이루는 부재가 같은 평면에 놓여야만 충력이 부재 안에서 곧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세트란 하나의 지보공을 이루는 부재 한 벌을 말하며 이 한 벌이 터널 축의 직각인 같은 평면 위에 놓여야 합니다. 부재가 어긋나 배치되면 충력에 더해 편심에 의한 휠과 비틀림이 생겨 설계 내력보다 훨씬 낮은 하중에서 좌굴과 붕괴가 발생하며 이 규정은 강아치든 목재 지주식이든 형식을 가리지 않고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제2호는 목재의 터널 지보공은 그 터널 지보공의 각 부재의 기납 정도가 균등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납이란 지보공을 집안에 밀착시키기 위해 부재를 조여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기납이 고르지 않으면 하중이 특정 부재에 몰리기 때문입니다. 적용 대상이 목재의 터널 지보공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목재는 재질 편차와 수축이 커서 기납이 불균등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기납이 불균등하면 강하게 조인 부재에 하중이 집중되어 조기에 파괴되고 느슨한 부재는 집안과 밀착되지 않아 이완을 허용하게 되며 기납은 조립 시점에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목재의 건조 수축과 집안 변형에 따라 느슨해지므로 점검과 재기납이 필요합니다. 제3호는 기둥에는 치마를 방지하기 위하여 받침목을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보공이 받은 하중은 최종적으로 기둥을 통해 바닥 집안으로 전달되는데 기둥의 단면이 자가 지압력이 집중되므로 바닥이 연약하면 기둥이 집안 속으로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치마 방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둥이 치마하면 지보공 전체가 내려앉아 기납이 풀리고 여굴과 북락으로 이어집니다. 수단은 받침목을 사용하는 등으로 열려 있어 밑받침 콘크리트나 베이스 플레이트로 지압 면적을 넓히는 방법도 포함되며 원리는 지압 면적을 넓혀 단위 면적당 집안 발력을 낮추는 것입니다. 제4호는 강아치 지보공의 조립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는 것으로 목이 5가지입니다. 가목은 조립 간격은 조립도에 따를 것, 나목은 주제가 아치 작용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쐐기를 박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다목은 연결 볼트 및 띠장 등을 사용하여 주제 상호간을 튼튼하게 연결할 것, 라목은 터널 등의 출입구 부분에는 받침대를 설치할 것입니다. 마목은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널판 등을 설치할 것입니다. 강아치 지보공은 오늘날 터널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형식으로 아치 작용으로 집안의 이완 하중을 충력으로 받아 집안에 전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쐐기와 연결 볼트, 띠장으로 아치 형상과 부재 상호 간의 일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5호는 목재 지주식 지보공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는 것으로 목이 4가지입니다. 가목은 주기둥은 변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쐐기 등을 사용하여 집안에 고정시킬 것, 나목은 양끝에는 받침대를 설치할 것입니다. 다목은 터널 등의 목재 지주식 지보공에 세로 방향의 하중이 걸림으로써 넘어지거나 비틀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끝 외의 부분에도 받침대를 설치할 것이고 라목은 부재의 접속부는 꺽쇠 등으로 고정시킬 것입니다. 목재 지주식은 기둥과 보로 문틀 모양의 골조를 세워 집안을 받치는 형식으로 아치작용이 아니라 부재의 휠과 압축으로 하중을 받으므로 변이 억제와 접합부 고정이 관건입니다.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받침대가 나목의 양끝과 다목의 양끝 외의 부분 두 곳에 나오며 다목에는 넘어지거나 비틀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는 점입니다. 제6호는 강아치 지보공 및 목재지주식 지보공 외의 터널 지보공에 대해서는 터널 등의 출입구 부분에 받침대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의 두 형식에 해당하지 않는 지보공에도 최소한의 조치를 남겨 규정의 공백을 막는 보충 규정입니다. 출입구 부분을 특정한 이유는 갱구부가 토피가 얇고 집안이 이완되어 있으며 편토압을 받기 쉬워 터널에서 가장 취약한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받침대의 위치를 정리하면 출입구 받침대는 강아치 지보공의 제4호 라목과 그 밖의 지보공인 제6호에 규정되어 있고 목재 지주식 지보공은 대신 양끝 받침대가 제5호 나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1차 5교시 세 문항을 정리하겠습니다. 문항 1. 해체공사의 진동과 소음 공해 방지는 해체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제 22조 소음 및 진동의 5가지입니다.
공기 압축기 등은 적당한 장소에 설치하고 장비의 소음과 진동 기준은 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전도 공법의 경우 전도물의 규모를 작게 하여 중량을 최소화하고 전도 대상물의 높이도 되도록 작게 하며 철햄머 공법의 경우 햄머의 중량과 낙하 높이를 가능한 한 낮게 해야 합니다. 이어서 현장 내에서는 대형 부재로 해체하고 잘게 파쇄하는 작업은 장외에서 수행하며 인접 건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음과 방진 목적의 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제1호부터 제4호까지가 발생원을 줄이는 대책이고 제5호가 전파 경로를 차단하는 대책이라는 구조를 함께 밝히면 답변이 완결됩니다. 문항 2. 철골공사의 재해 방지 설비는 철골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제16조의 8가지입니다. 제1호의 표 1이 설비의 종류를 정하는데 추락 방지는 작업대인 비계와 달비계, 수평통로, 안전난간대, 그리고 추락 방지용 방망, 난간과 울타리, 안전대 부착 설비와 안전대, 구명줄의 4가지 기능입니다. 비례 낙하 및 비산 방지는 방호 철망과 방호 울타리, 가설 앵커 설비, 그리고 방호 시트와 방호 선반, 안전망, 마지막으로 불꽃 비산 방지를 위한 성면포의 3가지 기능입니다. 제2호 이하의 설치 기준이 수치 승부처입니다. 구명줄은 한 가닥을 여러 명이 동시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마닐라, 로우프 직경 16mm를 기준으로 설치하며 방호 선반은 건립 개시 전에 설치하고 지상 20m 이하일 때 1단 이상, 20m 이상일 때 2단 이상입니다. 또한 외부 비계 방호 시트에서 수평거리 2m 이상 돌출하고 20도 이상의 각도를 유지하며 건물 내부는 3층 간격 수평 철망으로 추락 방지를 겸하고 기둥 트랩은 16mm 철근으로 30cm 이내 간격, 30cm 이상 폭의 안전대 부착 설비 구조를 겸용합니다. 문항 3. 터널 지보공 조립과 변경 시 조치는 안전보건규칙 제364조의 6가지로 공통 3가지와 형식별 2가지, 그 밖에 지보공 1가지로 구성됩니다. 주제를 구성하는 한 세트의 부재는 동일 평면 내배치, 목재 지보공은 각 부재의 기납 정도를 균등하게, 기둥에는 치마 방지 받침목 사용이 공통 사항입니다. 강아치 지보공은 5개 목으로 조립 간격은 조립도에 따르고 쐐기로 아치 작용을 확보하며 연결 볼트와 띠장으로 주제 상호간을 연결하고 출입구 부분의 받침대를, 낙하물 우려 시 널판을 설치합니다. 목재 지주식 지보공은 4개 목으로 주기둥을 쐐기로 집안에 고정하고 양끝에 받침대를 설치하며 넘어지거나 비틀어질 우려가 있으면 양끝 외의 부분에도 받침대를 설치하고 접속부는 꺽쇠로 고정하며 그 밖의 지보공은 출입구 부분에 받침대를 설치합니다. 2026년 제16회 3차 실전 기출 1차 5교시를 마칩니다. 이것으로 1차 5개 교시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